숨겨져 있고 간과된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도 그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로요. 남아메리카의 푸른 심장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수리남은 끝없는 에메랄드 열대우림의 땅으로 강은 고속도로가 되고 다른 인간을 만나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덜란드어가 정글 마을에서 울려 퍼지고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쿠데타, 강력한 지도자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권력의 회기로 가득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동물들이 반짝이고 고대의 의식이 나무 사이에서 여전히 맥박을 뛰고 있으며 모든 그림자 속에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리남,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이자 오해받는 그리고 이상하게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함께 탐험해보아요. 남아메리카에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듣게 되면 왜 아무도 당신에게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수리남입니다. 브라질 가이아나, 프랑스 기아나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는 코스타리카보다 작지만 시간에 덜 영향을 받은 이야기, 비밀, 그리고 풍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리남의 90% 이상이 밀집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여전히 새로운 생물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는 빛나는 보라색 개구리도 발견되었습니다. 맞아요, 빛나는 개구리입니다. 정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우라의 원숭이들이 아침 안개 속에서 울부짖고 하피 독수리가 나무 위를 가로지르며 사파이어처럼 파란 피부를 가진 개구리들은 원주율 사냥꾼들이 하는 독을 운반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2024년에 수리남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고작 3.84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을 따라 여행해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런던은 100분의 1 크기의 공간에 수백만 명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침묵, 비어있지 않습니다. 신성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수리남은 시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인구의 3분의 2는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수도 파라마리보는 혼란스럽고 다채로운 세계의 융합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건물, 힌두교 사원, 이슬람 기도 소리, 카리브 음악, 향신료 냄새가 나는 길거리 음식이 한 곳에서 충돌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원초적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진정한 신비가 시작됩니다. 탈출한 노예들이 세운 마룬 마을은 여전히 번성하며 조상들의 지혜에 의해 이끌립니다. 여성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치유의 노래를 부릅니다. 일부 의식은 외부인에게 숨겨져 있고 일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존중한다면요. 여행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블로그에서는 이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곳이며 그 후에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 수리남은 자연이 뉴스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곳이며 잊혀진 역사들이 나무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을 탐험할 것입니다. 모든 그림자, 모든 비밀, 모든 소리를요. 준비되셨나요? 수리남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현대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은 땅을 상상해 보세요. 밀집한 열대우림이 별들에게 비밀을 속삭이고 아라왁과 카리브 민족이 자연과 완벽한 리듬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뼈로 조각한 도구로 낚시를 하고 강이돌로 신성한 장식을 만들며 불빛 아래에서 서사시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1400년대 후반 외국의 세일이 수평선에 닿으면서 변화했습니다. 1600년대에는 네덜란드가 이 낙원을 점령하여 착취의 전장이자 저항의 요람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네덜란드는 대규모 설탕과 커피 농장을 운영했으며 이는 노예로 잡힌 아프리카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함 속에서 비범한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용감한 영혼들이 에메랄드 황무지로 도망쳐 마룬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의식, 전사춤이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은 숨겨진 마을들입니다.
역사에서 드문 반전으로 이 자유전사들은 1700년대 조약을 체결하여 식민 세력으로부터 인정과 무역 권리, 주권을 얻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승리였습니다. 조용한 조약, 즉 1667년의 브레다 조약은 현대 세계의 지도를 재구성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뉴네덜란드를, 현재의 뉴욕시를 영국에 넘기고 수리남을 얻었습니다. 그 결정의 메아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1863년 노예제가 마침내 폐지되었을 때 수리남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습니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중국에서 각자 자신들의 음식, 축제,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열대에서 삶을 세우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성하는 사원, 시장, 전통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주는 수리남을 지구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문화, 모자이크 중 하나로 변화시켰습니다. 아침에 자바식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전구의 힌두 기도를 듣고 해가 진 후 아프리카 드럼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남아메리카의 어깨에 자리 잡은 수리남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가 아닌 네덜란드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식민지, 과거의 또 다른 특이점으로 신비를 더해줍니다. 1975년 평화롭게 독립한 후 이 나라는 폭풍을 겪었습니다. 1980년 군사 쿠데타, 1982년에 끔찍한 사건, 그리고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은 견뎌냈습니다. 오늘날 수리남은 대부분의 여행자에게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이지만 도착한 이들은 색과 리듬으로 가득한 나라를 발견합니다. 수도 파라마리보는 네덜란드식 목조주택과 크리올의 매력을 지닌 유네스코 보물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 마룬 마을은 고대 서아프리카의 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막가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술 헌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는 이곳의 정글 롯지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샤머니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당신이 진정한 것, 원초적인 것을 갈망하는 탐험가라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느꼈다면 제발 그 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열초가 우리가 세계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계속 파헤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전설, 풍경, 삶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수리남에서 문화는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심장박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하나의 나라라는 모토에 충실한 이 작은 나라는 살아있는 모자이크입니다. 먼 고향의 유산이 일상생활 속에서 울려 퍼지고 모든 거리 모퉁이가 이민, 생존, 융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도계 수리남인들은 조상들이 계약 노동자로서 대양을 건너온 후 현재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집주방에서 퍼지는 카레 향, 신성한 불의식, 그리고 디왈리와 파그와 축제, 다채로운 축하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룬족은 수세기 전에 정글로 도망친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정글에서 완전한 사회를 건설하며 아프리카 언어, 드럼 리듬, 조상의식을 살아있게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인구의 거의 22%를 형성하며 외부인이 보기 힘든 관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의 크리올 민족은 아프리카와 유럽 혼혈로 그들의 풍부한 이야기, 음악, 구술 전통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자박의 수리남인들은 네덜란드 지배 아래 이주한 인도네시아 이민자들의 후손으로 약 14%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조용한 우아함, 그림자, 인형극, 그리고 사테이와 나시고랭 같은 향기로운 요리는 조심스럽게 이식되고 적응한 문화의 증거입니다. 아라왁과 카리브와 같은 원주민 부족은 국경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신성한 숲의 지식, 사냥 기술, 고대 신념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작은 그룹인 중국 상인, 레바논 가족, 네덜란드 후손들도 이 문화적 스튜에 자신만의 향신료를 추가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모든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파라마리보에서는 모스크와 시나고그가 나란히 서 있으며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뮤에진과 랍비가 이웃으로 서로 인사할까요? 종교적 관용은 여기에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은 원주민 및 아프리카 영적 관습과 함께 번성하며 사람들을 조상과 지구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맛이 있습니다. 수리남의 요리는 융합이 아니라 접시 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식 로띠가 자바식 삼바를 감싸고 크리올 스튜가 중국식 볶음밥 옆에서 끓고 있습니다. 폼, 구운 뿌리 요리는 아프리카 크리올 정신을 이야기하며 매운 처트니는 남아시아를 고개 숙입니다. 음악은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카세코는 행진 밴드와 노예 노래에서 태어난 장르로 아프리카 리듬과 유럽 금관악기, 카리브의 즐거움을 혼합합니다. 힌두교 홀리, 자바식 와양 또는 정글 깊숙이 있는 마룬 의식과 같은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기억하고 존경하며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종종 나누는 세상에서 수리남은 조용히 조화가 무엇인지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다양성은 관리되지 않고 축하받습니다. 오래된 신들, 먼 고향, 현대의 꿈이 나란히 걷는 곳입니다. 인구가 드문 이 나라에서 문화의 부는 놀라울 정도로 풍부합니다. 수리남은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지만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 중 어떤 것이 가장 매혹적이신가요? 정글에서 태어난 마룬족, 고대 숲 부족, 또는 파라마리보의 다양한 맛과 신앙의 조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한 나라에 도착했는데 거의 아무도 단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목소리가 과거의 비밀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리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인 남아메리카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택시, 주방 또는 정글 길로 들어서면 네덜란드어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대신 당신은 스란한 통고, 즉 타키타키라는 크리올 언어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언어는 노예 시대에 태어나 영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아프리카 언어의 단어들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민족 집단 간의 말없는 유대감이며 이 나라의 복잡한 정체성을 지탱하는 접착제입니다. 하지만 스란한 통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전해준 자베오, 인도 사원에서 메아리치는 사르나미, 힌디어, 시장에서 들리는 중국어, 무역 중심지에서 떠도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내륙 깊숙한 곳에서는 목소리가 더욱 희귀해집니다. 아라왁 로코노, 카리브 카리냐, 그리고 와야나와 같은 원주민 언어가 숲 공동체에서 강한 자부심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마룬족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정글로 사라져 식민지 세력의 손이 닿지 않는 자유사회를 구축한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사라마칸과 은디유카라는 크리올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들은 지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독특한 리듬으로 엮여 있습니다. 일부 단어는 간에서 오고 다른 단어는 17세기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언어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발화된 저항입니다. 수리남에서는 평균적인 대화조차 한 문장에서 3개 또는 4개의 언어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상점 주인은 네덜란드어로 인사하고 타키타키로 대화하며 힌디어로 흥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바요, 크리올, 그리고 조상 언어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대화합니다. 이는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곳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학교에서는 국가 통일을 위해 네덜란드어를 강조하지만 집에서는 언어가 신성한 유물처럼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래, 이야기, 그리고 자장가조차 고대의 음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다양성이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남에서는 조용한 통합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문화가 보이고 모든 언어가 자리를 차지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매년 지구 문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네덜란드어로 스트리밍하며 일부 희귀 언어는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남은 어떻게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험할 신비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이 숨겨진 구석에서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진실을 속삭입니다. 수리남은 대부분의 나라가 따르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정치 시스템은 단순히 다르지 않고 역사, 전략, 그리고 놀라움의 복잡한 미로입니다. 서류상으로 이 나라는 공화국이며 현대 헌법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1명의 국회의원은 대중투표로 선출되며 많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급격히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선출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직을 얻으려면 3분의 2의 다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과정은 더욱 특이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지역 및 지방 관료를 포함하는 더 큰 투표단체인 국민총회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정체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1991년에 발생하여 수리남은 잠시 리더 없이 남겨졌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남의 선거의 특이점은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키우는 인물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깨끗한 평판을 보상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리남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 나라는 데시 바우테르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군사 통치, 논란, 그리고 국제적인 감시로 가득한 과거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여정은 1980년에 악명 높은 하사관 쿠데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4명의 동료 군인들과 함께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부패를 뿌리 뽑고 부서진 경제를 고치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통치는 곧 어두워졌습니다. 정권은 비판자를 침묵시키고 그 통제를 강화했으며 1982년 12월에는 제15명의 정치적 반대자가 포로로 잡혀 결코 나오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국가의 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증가하는 세계적 압박 속에서 바우테르세는 1987년에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퇴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 그는 조용히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번에는 피를 흘리지 않고 수리남의 권력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가능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2010년 네덜란드에서 마약 밀매로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바우테르세는 힘이 아닌 투표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한때 서방에 의해 비난받던 인물이 이제는 선출된 국가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는 외부인들을 놀라게 했고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군사 강자가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정치 스릴러에서 뽑아낸 것처럼 느껴졌지만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수리남의 정치 역사는 깔끔하거나 소화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퉁불퉁하고 극적이며 기대를 저버리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뒤에는 조용한 회복력이 있습니다. 군부의 부추에서 의회 토론으로 정치가 흔들리면서도 이 나라는 경제적 구조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만 정의되지 않으려는 수리남의 정신입니다. 이 울창한 정글과 조용한 혁명의 땅에서 정치조차 신비와 반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숨겨진 구석으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수리남의 경제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조용한 힘, 자연의 부, 그리고 영리한 적응의 이야기입니다. 두꺼운 정글 아래에는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은 이곳에서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2021년에 금 채굴은 전체 국가 경제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대규모 기업들이 그중 58%를 차지했지만 거의 절반은 기본 도구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지식을 가진 소규모 광부들에 의해 채굴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금 수출은 무려 22억 원을 가져왔고 수리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금만이 유일한 보물은 아닙니다. 한때 알루미늄의 핵심인 보크사이트가 수리남의 경제를 지배했지만 알코아라는 미국의 광산 대기업이 철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석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영석유 회사인 스타츠월리 에스타아트소리는 국가의 강력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2 년에 8억 4천만 원을 창출했으며 그중 3억 2천만 원이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7억 2022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3억 3,500만 원이 국가로 돌아옵니다. 스타츠월리는 하루에 16,500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는 정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 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해 시추와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도시가 석유와 금에 의존하는 동안 수리남의 농촌은 여전히 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 특히 쌀과 바나나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2018년에 이 나라는 27만 3천 톤 이상의 쌀과 거의 4만 톤의 바나나를 수확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농촌의 생계의 뼈대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수리남의 가장 스마트한 움직임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세계가 청정 에너지를 찾고 있는 동안 수리남은 이미 이를 수용했습니다. 파라마리보와 니커리 같은 곳에 있는 수력 발전소와 블로메스타인 호수의 대문 나라에 많은 부분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의존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드문 성과입니다. 그리고 수리남의 경제 이야기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글 나라는 한때 우주로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1965년 네덜란드 우주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코로니의 정글 공터에서 4개의 나이키 아파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왜 그곳이었을까요?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위성 궤도로 쏘아 올리기에 이상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발사대는 겨우 20m에 20m 크기의 슬래브에 불과했지만 수리남을 우주 탐사의 초기 역사에서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것이 수리남의 마법입니다. 늘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금이 풍부한 내륙, 청정 에너지로의 도약, 아니면 우주 발사 기지로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순간?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세계의 잊혀진 장소들을 더 많이 발견하세요. 파라마리보에 들어서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수도는 단순히 정부 사무소나 콘크리트 타워를 집합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야망과 문화 융합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맨션, 빨간 지붕의 상점들, 그리고 카리브 네덜란드 건축으로 둘러싸인 좁은 거리에서 파라마리보는 외국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는 네덜란드식 시나고그가 모스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한 도시 블록에서 5개의 다른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며 희귀한 건축 유산과 문화의 평화로운 융합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과 오래된 도시거리 너머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능과 도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인프라의 회복력과 적응의 이야기입니다. 수리남은 4,300km가 넘는 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약 1,100km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즉 3,000km 이상의 흙과 자갈 도로가 여전히 숲과 외진 마을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남아메리카의 구석에서 사람들은 왼쪽으로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이웃인 가이아나와 공유하는 식민지적 메아리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상황은 더욱 궁금해집니다. 수리남에는 철도도 있습니다. 네, 실제 선로가 있지만 수년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쪽의 표준 게이지 노선과 온버르바흐와 같은 외진 정글 정착지를 연결했던 좁은 게이지 노선인 라와 철도를 포함합니다. 일부 구간은 1980년대 이후 기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논의가 있었고 파라마리보 중앙역과 국제공항에 도달하기 위한 노선 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여전히 정거장에 갇혀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멈춘 곳에서 강이 대신합니다. 수리남은 1200km의 항해 가능한 수로를 자랑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역 생명선이 아니라 중요한 무역 경로입니다. 일부는 최대 7m의 흘림 깊이를 가진 대양 선박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깊습니다. 정글 내륙에서는 강보트가 유일한 출입수단입니다. 항공도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나라에 흩어져 있는 55개의 공항은 수리남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6개만이 포장된 활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나무 사이에 잘린 흙 활주로입니다. 요한 아돌프 팽엘 국제공항은 수도 바로 남쪽에 위치하며 수리남의 주요 글로벌 연결 고리입니다.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수리남은 영리한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적응하고 우회하며 정글을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숫자와 네트워크를 넘어 진정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이 인프라가 어떻게 전통, 리듬, 그리고 일상으로 가득 찬 사회를 지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수리남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른 경로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수리남은 지도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감히 따르지 않는 규칙을 따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군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2809년 이후로 수리남은 상비군 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쿠데타와 강력한 지도자로 가득한 격동의 장을 지나 이 나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완전히 해체하였습니다. 더 이상 막사도 장군도 탱크도 없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군사 정치 개입의 악순환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안전은 경찰력과 국제협력에 맡겨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남은 혼자가 아닙니다. 브라질과 가이아나 같은 이웃들은 외부 위협에 대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특이한 설정이지만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힘이 항상 군복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수리남은 또한 지역 외교에서 한 발을 단단히 내딛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연합과 카리콤의 회원국으로서 집단 방어, 정치적 협력, 그리고 공동 성장을 통해 자원을 얻고 대화에 참여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웃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군대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지만 나우루와 같은 나라들이 유사한 길을 걸어온 것과 달리 독재와의 직접적인 접촉 이후 이 결정을 내린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수도에서 활기찬 반문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파라마리보에는 단 하나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작은 영화관은 매주 제한된 수의 영화를 상영하며 현대적인 멀티플렉스나 서라운드 사운드 블록버스터는 없습니다. 대신 영화의 밤은 종종 집에서 또는 야외 모임에서 친구들과 이웃들이 함께 웃고 오래된 DVD를 보며 별빛 아래에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 오락의 격차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문화적 앵커로 빠른 도시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수리남에서 저금은 결코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바라보며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최신 트렌드를 쫓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용히 발전의 모습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일까요? 권력보다 평화를, 소비보다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수리남은 아마도 잠시 멈추는 법을 기억하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믿는 이들에게 수리남은 당신의 다음 숨겨진 보석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이 포장되어 소셜미디어에 1000번이나 게시된 반면 수리남은 조용히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호기심 있는 사람들만이 초대받은 곳입니다. 2016년에 이 신비로운 나라는 2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에는 관광이 경제에 7,300만 원을 기여했으며 2019년에는 5,7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요점입니다. 수리남에는 관광 함정이 없고 긴 줄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태를 생각하는 여행자와 원초적이고 진정한 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수리남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육지의 94%가 여전히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어 지구에서 가장 원시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아우라의 원숭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하피 독수리를 하늘에서 발견하거나 700종 이상의 새들로 둘러싸인 외진 강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자연이 여전히 지배하는 곳이며 당신은 단순히 손님일 뿐입니다. 이곳의 보석은 중앙 수리남 자연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에 의해 인정받은 60만 헥타르의 정글입니다. 이곳은 제규어, 거대한 아르마딜로, 원숭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이나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생물들의 고향입니다. 지역 가이드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관광객이 아닌 세대를 거쳐 이 땅과 함께 살아온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법은 나무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룬과 원주민 마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엽니다. 불 주위에 앉아 고대 이야기를 듣고 세기를 거쳐 전해 내려온 공예를 지켜보세요. 이는 연습된 쇼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정글을 정복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글에 녹아들기 위해 지어진 에코로지에서 쉬세요. 모든 보드워크, 모든 해먹은 땅을 존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남에서 관광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정글 탐험, 강 여행, 마을 방문은 단순한 스릴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수익은 지역 사회에 직접 들어가며 문화를 보존하고 숲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여행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 다양성과 진정성의 보물에도 불구하고 수리남은 여전히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파, 크루즈 선박, 그리고 정리된 경험에 지친 이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곳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관점으로요. 수리남에서 모든 길은 처음 걸어보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손대지 않은 열대우림의 고요함? 마룬 노인의 이야기? 아니면 야생과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일부일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변화된 상태로 떠나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